장례가 끝난 아침, 우산 손잡이에 하얀 분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문이 삐걱 닫히고 금속 조이금함이 바닥을 긁은 두 줄의 자국이 빛에 드러났다. 낡은 크라프트 봉투는 젖어 있었고 손편지의 첫 문장만 또렷했다. 다툼 없이 나누어라. 누군가는 닦아냈고 누군가는 기억했다. 사라진 건 돈이 아니라 뜻이었다. 그 뜻을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 창문 닫은 거 맞지? 초침이 또각 복도 공기를 얕게 긁었다. 바람 소리 방금 새졌어. 조이금함은 거기 놔둬. 문이 덜컥 짧게 닫히고 다시 아주 조금 열렸다. 소리 이상하네. 경첩. 물컵 가져올게. 형광등이 웅 하고 켜졌다가 한방 늦게 밝아졌다. 손 젖었어. 물 닿았지? 장례식장 2층 휴게실 바로 옆 복도였다. 공기는 향 냄새와 젖은 옷감의 습기로 눌려 있었다. 카펫 위로 난 얕은 발자국들이 남쪽 창가로 이어졌다가 의자 다리 앞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의자를 끌어 벽에 붙였다. 금속이 카펫을 가르며 내는 소리가 미세했다. 그 소리는 금방 잊히지만 나중에 떠올리면 제일 먼저 귓속에 돌아오는 종류였다. 또각 시계 소리 더 커졌지. 벽시계는 변한 게 없었다. 달라진 건 귀였다. 귀는 긴장을 먹고 자라서 사소한 것부터 크게 잡아당긴다. 컵 입구에 맺힌 물방울 하나, 젖은 종이에서 올라오는 약한 풀냄새, 그리고 사락종이가 서로 비비는 소리. 그 소리는 잠깐뿐이었고 그 잠깐이 이 이야기의 앞머리를 만들었다. 베이지색 크라프트 봉투는 검은 천 위에서 튀지 않았다. 구석이 눌려 하얗게 일어난 부분만 빛을 받았다. 누군가 손으로 매만진 듯 가장자리가 살짝 반질거렸다. 봉투에 눌린 자국이 있었다. 사각형, 얇은 책 한 권 크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들 대충 알았다. 알지만 말하지 않았다. 장례 첫날엔 지키는 눈이 많다. 묻는 입보다. 컵 거기 놔. 젖는다. 형광등 아래로 작은 웅 소리가 한 번 더 지나갔다. 티슈 줘 2장이면 돼. 티슈가 컵 테두리를 2번만 닦고 멈췄다. 습관처럼 정확했다. 3번이 아니고 1번도 아니었다. 2번.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타이밍이 일정했다. 같은 손이 지퍼를 올릴 때도 반쯤에서 멈췄다. 이쯤이면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억만 필요하다. 복도 끝 문이 삐걱 열렸다 닫혔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줄어들고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가라앉았다. 울음은 오후보다 밤에 더 작아진다. 대신 정리가 커진다. 정리는 때로 배려다. 때로 통제다. 여기선 둘이 겹쳤다. 그거 자꾸 건드리면 안 돼. 서랍 레일이 아주 얕게 긁혔다. 나도. 지금은 검은 천 아래로 금속함의 모서리가 보였다. 누군가 잠깐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바람에 카펫에 스크래치가 얕게 2줄 났다. 그 2줄은 훗날 되짚을 때 각각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는 자가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흠으로 보였다. 분향실 안은 따뜻했고 휴게실은 서늘했다. 온도 차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 말이 빨라지고 손끝 힘이 더 세진다. 그럴수록 소리도 늘어난다. 탁 컵이 놓이는 소리, 찰칵 스위치가 전원되는 소리, 스윽 시선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소리. 또 왔다. 자동문이 멀리서 열렸다 닫혔다. 응, 내려가자. 잠깐의 공백. 사람들이 흩어지고 빈자리의 공기가 제 모양을 찾을 때 어떤 것들은 자리를 옮긴다. 자리를 옮기는 것들은 되게 가볍다. 종이, 티슈, 컵받침, 작은 봉투들. 그리고 의미.
의미는 늘 가장 먼저 움직인다. 눈앞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배치에서. 저거 아침엔 여기 있었지. 초침이 한 칸 미끄러졌다. 모르겠어. 잠깐 옆으로. 휴게실 테이블 위에 놓였던 크라프트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검은 천만 남았다. 천은 물에 젖어 무게가 늘었다. 새로 닦은 흔적이 환하게 번졌다. 누군가 치웠다고 하기엔 동선이 남지 않았다. 카펫엔 발자국이 없다. 대신 의자 다리 앞에 눌림 자국만 새로 생겼다. 누군가 짧게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표시. 혹시 조이금함으로 옮겼어. 금속 손잡이가 덜컥 울렸다. 열지 마. 지금은 열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 열면 싸움이 되는 순간. 닫아두면 의심이 되는 순간.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남는다. 선택은 언제나 반쪽짜리다. 낮이 기울면서 창가 유리가 더 차가워졌다. 서늘한 냄새가 났다. 비 올 생각인 듯 멀리서 낮은 웅소리가 길었다. 검은 우산 두 개가 벽에 기대 있었다. 손잡이 하나의 하얀 가루가 아주 얇게 묻었다. 분필. 장례식장 안내판 옆 임시 칠판에서 떨어질 만한 가루. 누군가 우산으로 칠판을 툭 밀었나. 그건 별 의미가 없어 보였다. 지금은 내려가. 사람 받자. 자동문 센서가 멀리서 삑 울렸다. 금방 올라올게. 발자국 몇 개가 사라지고 복도에 또각만 남았다. 시계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시계는 자기 일밖에 모른다. 정확한 척하지만 늘 한 방 느리거나 빠르다. 사람 귀가 맞춘다. 긴장을 먹은 귀. 밤을 먹고 돌아온 조용함은 묘하게 무거웠다. 상위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가 흔들렸다. 흔들리는 건 이유가 있다. 바람이거나 사람. 여기선 사람이다. 누군가는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아도 사람이 움직이는 데엔 한 가지면 충분하다. 의심. 아니면 확신. 물티슈 어디 있어? 서랍이 쓱 열렸다. 두 장만 줘. 티슈가 다시 컵 테두리를 두 번 닦았다. 같은 손, 같은 힘, 같은 리듬. 정밀하면 습관의 냄새가 배어 있다. 정밀할수록 흔적이 얇아진다. 얇아져서 안 보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빛을 비추면 각도에 따라 떠오른다. 그만, 괜찮아. 짧은 말 뒤로 아주 짧은 한숨이 붙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 낮보다 말이 적었고 적을수록 소리가 커졌다. 냉장고 모터의 윙, 문 경첩의 삐걱, 누군가 휴대폰 진동을 손바닥으로 막는 부들. 소리는 구체적이라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래서 소리는 자주 증거가 된다. 누군가의 말보다 더 오래 간다. 새벽 가까워 조이금함을 한 번 더 옮겼다. 이유는 명확했다. 자리를 넓히려고. 넓히는 동안 금속 스크래치가 카펫에 아주 얕게 두 줄 더 생겼다. 앞선 두 줄과 나란했다. 나란함은 이상했다. 무심하면 평행이 나오지 않는다. 평행은 의도가 만들어낸다. 의도는 사람의 습관에서 나온다. 습관은 티슈 두 번과 지퍼 반쯤 같은 것들. 이어서 말해도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챕터 1이니까. 불 꺼. 스위치가 찰칵 소리를 남겼다. 문 닫고 올라가. 문이 닫히는 동안 어디선가 종이가 사락하고 스쳤다. 잠깐이었다. 잠깐이라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은 들었다. 들었는데 기억에 올리지 않았다. 기억은 선택이다. 불편한 소리일수록 기억은 나중으로 미룬다.
아침이 되면 누구나 말한다. 아침엔 다르게 보인다고. 맞다. 아침은 다르게 보인다. 밤사이 눌린 자국들이 빛에 떠오른다. 젖은 자리, 말라붙은 자리, 닦인 자리, 닦이다 만 자리. 이 모든 자리는 사람의 자리였다. 사람은 자리를 남긴다. 자리는 이야기가 된다. 일어나. 곧 온대. 자동문이 다시 멀리서 슥 열렸다. 정리부터 하자. 정리는 편안하다. 뭔가를 제자리에 두는 일. 그런데 제자리는 누가 정하나?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 가장 조용한 사람,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가 많은 사람. 정리는 그 셋 중 하나를 따른다. 그리고 이 집의 정리는 늘 정확했다. 정확하다는 말은 어떤 때엔 의심스럽다와 같은 의미가 된다.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천 아래에도 의자 뒤에도 서랍 안에도 없었다. 사라졌다는 말은 언제나 늦다. 이미 사라진 뒤에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건 시작이 아니라 계속이었다. 전날의 아주 작은 소리와 손의 리듬, 우산 손잡이의 가루, 의자의 눌림이 이어진 계속. 여기 없네. 초침이 또 한 칸 더 갔다. 잠깐 어디로 간 거지? 조이금부터 확인하자는 말이 나왔고 금속 손잡이가 덜컥 울렸다. 열지 말자던 규칙은 깨졌다. 규칙은 늘 두 번째에 깨진다. 첫 번째는 망설임이고 두 번째는 피로다. 피로가 길어지면 의심이 빨라진다. 빨라진 의심은 가까운 곳으로 간다. 가까운 곳은 대개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이다. 그 시간에 너 어디 있었어? 공기가 조금 식었다. 잠깐, 그냥. 짧은 문장들이 사다리처럼 놓였다. 올라가는 건 쉬웠다. 내려오는 건 어렵다. 내려오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는 소리처럼 얇다. 얇아서 찢어진다. 찢어지면 더 이상 증거가 아니다. 대신 기억이 된다. 기억은 말하는 사람 몫이 된다. 그래서 다투게 된다. 창가에 기대뒀던 우산 손잡이가 햇빛에 하얗게 반짝였다. 분필 가루가 굳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쉽게 지워지는 정도였다. 누군가 지웠다. 누군가는 지우지 않았다. 서로 모른 척했다. 모른 척은 침묵보다 강력하다. 침묵은 부정할 수 있지만 모른 척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래 간다. 장례식장은 낮보다 더 바쁜 시간이 오기 전이었다. 밥 시간이면 말이 줄고 다시 늘고 그 사이에 정리가 들어간다. 정리는 여기서도 중심이었다. 누군가는 정리했고 누군가는 흩뜨렸다. 흩뜨림이 있어야 정리가 보인다. 정리가 너무 많으면 흔적이 얇아졌다. 그건 나중에. 문이 삐걱했다. 지금은 손대지 마. 다들 한 박자씩 늦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사라진 걸 인정하는 데 시간이 든다. 특히 뜻 같은 것들은 더 늦다. 돈보다 뜻이 늦는 이유는 뜻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무거운 건 천천히 가라앉는다. 바닥에 닿기 전까진 떠다닌다. 떠다니는 동안 사람을 치고 지나간다. 부딪히면 아프다. 그래서 화를 낸다. 화는 대개 엉뚱한 곳으로 간다. 가까운 사람, 조용한 사람, 말이 느린 사람. 아침에 다시 보자. 스위치가 찰칵했다. 응, 다시. 장례는 계속됐다. 사람은 왔다가 가고 밥은 식었다가 데워졌다. 초침은 같은 속도로 돌았고 귀는 다른 속도로 반응했다. 어떤 귀는 빠르고 어떤 귀는 늦었다. 빠른 귀는 소문을 만들고 늦은 귀는 기억을 만들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필요했다. 정확한 건 나중에야 온다. 나중은 아직 아니다. 복도 끝,
검은 천 위엔 더 이상 봉투의 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닦인 자리에 윤광만 남았다. 윤광은 사람을 속인다. 깨끗하다는 착각을 준다. 깨끗함은 안전하지 않다. 때로는 가장 큰 가림막이다. 가림막 뒤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옮겨졌다. 옮겨진 건 종이 몇 장이었고 그 종이에 붙어 있던 목소리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불고 복도 문이 덜컥 흔들렸다. 멈추는 듯 하더니 아주 천천히 닫혔다. 그 사이에 초침이 또각, 또각, 두 칸 같다. 둘 사이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의심이 자라기엔 충분했다. 여기서 시작이네. 누군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끝이라고 부르고 싶은 순간일수록 보통은 시작이다. 그리고 이 집의 시작은 언제나 소리에서 왔다. 소리는 도망을 못 간다. 어디에 걸리든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들이 나중에 우리를 데려온다. 다음으로. 그거 그냥 놔둬. 금속 손잡이가 덜컥 울렸다. 복도 끝에 매달린 조명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괜히 열었다 닫으면 티나. 컵 얼룩도 있네. 티슈가 컵 테두리를 두 번만 닦고 멈췄다. 왜 맨날 거기만 닦아? 휴게실 공기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미묘하게 밝아졌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팽팽했다. 테이블 위엔 조문객들이 남긴 플라스틱 물컵, 젖은 종이컵 받침, 향냄새와 김밥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자리를 치우려는 듯 움직였고 누군가는 그 움직임을 눈치껏 피해 앉아 있었다. 정리는 늘 누가 먼저 손을 대느냐에서 시작됐다. 밑에 금속판 밀렸네. 테이블을 옆으로 옮기면서 스크래치가 카펫에 얇게 새겨졌다. 아까랑 위치 다르다. 그 말에 몇몇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쏠렸다. 눈은 바닥을 따라 움직였지만 아무도 입을 크게 열지 않았다. 아침에 정리는 소리보다 눈치가 더 앞선다. 소리로 말하는 건 저녁부터다. 아침엔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입은 늦는다. 복도 쪽에서 자동문이 쓱 열리고 바깥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문 경첩이 삐걱 짧게 울렸다. 또 왔네. 응, 내려가자.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휴게실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남았다. 초침 소리는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쪼갠다. 가까워질수록 작게 들리고 멀어질수록 크게 울린다. 이상하게도 지금은 더 커졌다. 공기가 조용할 때만 들리는 종류의 소리였다. 조이금은 누가 관리하는 거야? 원래 형이잖아. 어제부터는 미라 씨가 정리하던데. 이름은 굳이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테이블 옆에 정갈하게 정돈된 조이금 봉투 묶음, 그리고 그 옆에 자리 잡은 크라프트 봉투.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가지런했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묘하게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다. 마치 누군가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편 듯한 종이 자국이 위쪽에 얇게 남아 있었다. 봉투 살짝 접힌 거 봤어. 응, 아침엔 저렇게 안 돼 있었어. 짧은 정적 뒤 티슈가 다시 한번 사락하고 소리를 냈다.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고 웅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모두가 시선을 위로 올렸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내려다봤다. 소리와 시선이 엇갈릴 때 분위기는 미묘하게 틀어진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그 틈으로 들어왔다. 휴게실 문이 다시 삐걱 열리며 정현우가 들어왔다. 여기 정리 좀 돼 가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점검에 가까웠다. 대충 정리했어. 대충은 안 돼. 여긴 눈 많아. 그가 봉투 쪽으로 시선을 흘렸다. 손은 티슈 뭉치를 가지런히 접고
봉투 옆으로 옮겼다. 정확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손길은 깔끔했고 깔끔하다는 게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정은주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에 누가 함 옮겼어? 나 아냐. 짧은 대화였지만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공기가 움찔했다. 어제 생긴 스크래치 두 줄과 오늘 생긴 얕은 긁힘이 교차하면서 시간이 두 겹으로 겹쳐졌다. 누군가 움직였고 누군가 다시 정리했다. 그 둘이 같은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근데 창고문 왜 열려 있었지? 누군가 복도 끝 창고를 힐끗 봤다. 문틈이 아주 얇게 벌어져 있었다. 슥 바람이 들면서 안내판이 살짝 흔들렸다. 우산 손잡이 하나가 칠판을 툭 치고 멈췄다. 하얀 분필 가루가 다시 공중에 조금 떠올랐다. 닫아. 문이 덜컥 닫히고 순간 정적이 생겼다. 어젯밤에 창고 열었던 사람 있어? 없어. 다 같이 나갔잖아.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았다. 없다는 말이 한 번에 안 나올 때 거기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소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삐걱, 사락, 스윽, 덜컥. 이런 소리들은 사람들보다 먼저 진실을 들고 움직인다. 정민수는 복도 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말이 없다는 건 이유가 있어서다. 라는 식의 시선들이 그의 어깨에 쌓였다. 그는 그냥 문턱에 기대 있었다. 눈이 아니라 귀로 상황을 듣고 있었다. 민수 씨, 어젯밤에 위에 있었죠. 있었지. 근데 나 건드린 거 없어. 그때 함이 여기 있었나? 짧은 묘사와 대사가 맞물리며 공기 안쪽에서 의심의 실선이 서서히 그어졌다. 복도 끝 시계가 초침을 또각 울리며 정오로 향했다. 이상하게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분위기는 느려졌다. 소리가 늘어날수록 말은 줄었고 줄어든 말 사이로 시선이 길게 이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금센이 사람들 사이에 팽팽히 걸린 것처럼. 그리고 그 금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봤어.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아침에 거기 없더라니까. 휴게실 안쪽 얇은 칸막이 너머로 낮은 목소리들이 흘렀다. 사락 종이 뭉치를 건드리는 소리. 진짜야. 티슈도 새로 있었어. 그럼 어젯밤에 치운 거 아냐? 짧은 정적 뒤에 또각또각식의 초침이 공간을 긋듯 이어졌다. 근데 누가? 낮은 톤의 대화는 조문객들이 오가기 시작한 오전 11시쯤 향냄새와 김밥 냄새가 다시 퍼질 즈음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맞댄 사람들이 테이블 한쪽에 모여 앉아 있었다. 말소리는 작았고 귀는 그보다 조금 더 빨랐다. 민수 씨, 어제도 위에 있었다며. 글쎄, 그랬다던데. 그 시간에 누구도 못 봤다잖아. 즉, 의자 다리가 카펫 위를 짧게 미끄러졌다. 정은주는 자리에서 몸을 살짝 돌려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멈췄다. 그 사람 말 안 하잖아. 원래 그래. 그게 더 수상하지 않냐. 속삭임은 빠르게 번진다. 소리는 작아도 방향이 있다. 눈은 곧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시선이 한 점에 모일 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진다. 근데 장남댁은? 미라 씨 새벽까지 있었대. 정리한다고. 그 말의 순간 휴게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웅형광등이 켜지는 소리만 길게 울렸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도 길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정리했고 누군가는 그냥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라졌다. 봉투처럼. 복도 끝 창고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삐걱 소리가 나자 모두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우산 손잡이를 톡 치며 문을 닫았다. 툭, 얇은 소리가 칠판 가루와 함께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 소리 아침에도 똑같이 들렸었다. 정현우가 들어왔다. 이거 다 뭐야? 목소리는 낮지만 감시하는 눈이었다. 별거 아냐. 그냥 얘기. 그게 제일 문제야. 그의 손이 테이블 위 정돈된 봉투 쪽으로 향했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사락종이가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이거 아침이랑 위치가 다르잖아. 모르겠어. 난 안 건드렸어. 정현우는 정민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젯밤에 위에 있었지. 응. 그 시간에 여기 뭐 있었는지 기억해. 별거 없었어. 그냥 그대로였어. 대사는 짧았고 정적은 길었다. 그 정적이 공기를 압박할 때마다 초침 소리가 귀에 박혔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마치 누구냐고 묻는 신문관 같았다. 정은주는 말끝을 흐리며 존댓말을 섞었다. 민수 씨, 어젯밤에 혹시 뭐 본 거 없어요? 평소엔 반말이었다. 존댓말은 어색했다. 그 어색함이 공기를 흔들었다. 왜 그렇게 말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 씨 붙이는 거 뭐야? 갑자기. 그냥. 습관이야. 말은 짧았지만 이미 균열은 소리로 퍼지고 있었다. 삐걱, 사락, 또각, 웅. 청각은 감정보다 빠르다. 사람은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늦게 안다. 혹시 CCTV 봤어? 그거 사각 많아. 칠판 옮겨놔서. 누가? 모르지. 아침엔 원래대로 돼 있었어. 그 말에 시선이 복도 칠판 쪽으로 쏠렸다. 우산 손잡이 하나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다. 아침에도 봤던 모습. 누군가는 닦았고 누군가는 그대로 놔뒀다. 닦는 손이 누구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정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침묵은 설명이 아니라 방어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엔 그게 의심으로 번역됐다. 말이 없는 사람은 소문 안에서 목소리를 얻는다.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 남의 목소리로. 그 시간에 혼자 있었지. 응.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할 말이 없어서. 그 대답에 정은주의 눈이 흔들렸다. 짧은 한 줄이 공기를 갈랐다. 이전까지는 익명에 가까운 의심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대상 있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리며 바람이 쓱 들어왔다. 향 냄새가 한 번에 퍼지고 우산 손잡이가 칠판을 툭 치며 흔들렸다. 누군가 손을 뻗었지만 잡지 않았다. 그 소리는 의심이 굳어지는 순간처럼 들렸다. 그거 지금 열어보자. 금속 손잡이가 덜컥 울렸다. 이제는 확인해야지. 휴게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굳었다. 자동문이 쓱 닫히고 복도 초침 소리가 또각, 또각 크게 울렸다. 잠깐, 지금은 조문 중이야. 그래서 더 해야 돼. 사람 많을 때 해야지. 나중에 말 바꾸는 일 없게. 정현우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얇게 깔린 공격성이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앞에 서서 조이금한 위 검은 천을 걷었다. 사락 소리가 공간을 가르고 그 순간 몇몇 조문객의 시선이 슬쩍 옆으로 흘렀다. 눈은 입보다 먼저 반응한다. 위치가 또 바뀌었어. 서미라가 티슈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2번 닦았다. 아침엔 여기였거든. 누가 건드린 거야? 글쎄. 정민수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정현우가 놓치지 않았다. 너지. 짧고 단단하게 떨어지는 어조였다.
그 시간에 위에 있었던 사람, 너 하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다 들었어. 아침부터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 소문 가지고. 소문? 눈으로 봤다잖아. 즉 서미라의 시선이 정민수의 손으로 미끄러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퍼도 반만 올려져 있었어. 내가 쓰는 가방이잖아. 그건 그냥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그냥. 정은주가 의자에 앉아있던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날 밤 창고문 열려 있었던 거 너도 봤잖아. 봤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굳이 말할 게 없어서. 그게 제일 수상해. 웅 형광등이 켜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다. 모인 시선은 말보다 강하다. 정민수의 어깨에 무게가 실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공기 속의 소리만 커졌다. 초침 또각, 컵이 내려앉는 탁,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그 시간에 창고에서 뭐 했어? 아무것도 했다는 게 뭔 말이야. 말장난하지 말고. 정현우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평정심을 가장한 공개신문이었다. 나중에 CCTV 보면 다 나오니까 미리 말해. 없어. CCTV 사각이야. 서미라가 말을 던졌다. 칠판 옮겨놨잖아. 누가 그랬겠어. 이상하지 않아.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거기서. 정은주가 조용히 손을 비볐다. 나도 처음엔 믿었어. 근데 아침에 그 자리 봤을 때 솔직히 좀 이상했어. 누나까지 왜 그래? 누나니까 그러지. 나 아니었어. 그럼 누구야? 미라 언니야? 형이야? 그 순간 공기가 움찔했다. 입 조심해. 정현우의 말끝이 날카로워졌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다 듣고 있어. 복도 밖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장례식장 특유의 공개된 은밀함이 폭발하기 직전의 분위기였다. 그럼 왜 나만 몰아? 정민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동문이 덜컥 열렸다가 닫히며 바람이 확 들어왔다. 즉, 우산 손잡이가 칠판을 쳤다. 어젯밤에 나 말고도 위에 있었잖아. 정리한다고 했던 사람 누구야? 미라 씨잖아. 서미라의 눈썹이 살짝 들렸다. 그래, 나 있었어. 근데 난 봉투 안 건드렸어. 그걸 누가 믿어? 믿기 싫겠지. 근데 다들 봤어. 나 혼자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럼 왜 지퍼 얘길 꺼내? 내가 그렇게 쓰니까 얘기한 거야. 사실이잖아. 정현우가 서서히 앞으로 걸어왔다. 또각또각 그의 구두굽이 복도 카펫을 강하게 눌렀다. 말 돌리지 마. 우리 다 가족이야. 이런 거 깔끔하게 하자. 그 말 속엔 내가 인정해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다. 정민수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내가 안 했어. 그 말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다. 처음이라니. 묻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더 수상하다는 거야. 서미라가 손에 쥔 티슈를 살아 구겼다. 다들 속으로 생각했어. 그냥 입을 안 뗐을 뿐. 뭐가 그렇게 당당해. 형수면 다야? 아니, 팩트 얘기한 거야. 팩트. 정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팩트면 말해봐. 어제 새벽 2시 거기서 뭐 했는지. 왜 불 꺼진 뒤에 창고문이 열려 있었는지. 왜 대답 못해? 삐걱 복도 끝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선이 하나 넘어갔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속삭임이 대화로, 대화가 신문으로, 신문이 공개된 몰아가기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확실히 하자. 이건 아버지 뜻이 걸린 문제야. 정현우가 조이금함 위에 손을 얹었다. 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사라진 봉투. 그걸 왜 건드렸는지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한다. 공기가 멈췄다. 초침도각, 형광등 우웅, 그리고 사람들의 얕은 숨소리만 남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공개된 전선이 생겼다. 지금 다시 열자. 금속 손잡이가 덜컥 울렸다. 오늘 안에 끝내. 잠깐 끝낼 거면 제대로. 휴게실 공기가 움찔했다. 또각, 초침이 한 칸 미끄러졌다. 대충 몰아가면 더 길어져. 조문객 몇 명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켰다. 장례식장에 공개된 은밀함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었다. 테이블 위 검은 천이 사락하고 접히자 정돈된 봉투 묶음과 빈자리에 윤광이 노출됐다. 깨끗함은 안심이 아니라 가림막일 때가 더 많다. 모두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말은 늘 늦다. 소리가 먼저다. 어제 새벽 2시 반. 그때 문이 열렸어. 삐걱 2번. 간격은 3초 남짓. 그건 누가 못 내. 그래. 근데 타이밍이 문제야. 형광등이 한 방 늦게 켜졌다. 시선이 위로 모였다가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카펫엔 얕은 스크래치 2줄이 나란히 그 옆에 아침에 생긴 3번째 긁힘이 엇각으로 겹쳐 있었다. 선이 겹치면 시간도 겹친다. 평행은 우연이 아니다. 증거 있어. 있어. 어디서? 직원이 폰에 저장해 둔 거. 복도 카메라 녹화는 묵음이지만 출입 센서 쪽 보조 마이크의 환경음이 조금 남아. 짧은 정적이 휴게실을 가로질렀다. 모두 고개를 들었다. 누구도 바로 말하지 못했다. 말 대신 초침 또각이 빈칸을 채웠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눌렀다. 삐걱삐걱. 정말로 3초 남짓 간격. 그 뒤로 쓱 천을 쓰는 듯한 마찰음. 그리고 아주 작게 사락. 그게 그래서 어제 내가 말한 시간은 2시 15분.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문이 안 열렸어. 보조 마이크엔 아무것도 없어. 열려던 순간은 있고 닫히는 소리도 있어. 근데 2시 반이야. 내가 떠난 뒤. 그거 장난 아니야? 장난치기엔 소리가 너무 정확해. 다시 재생. 삐걱, 3초 삐걱. 이어서 찰칵, 스위치 전원음, 그리고 사람 숨소리. 숨이 짧고 얕았다. 훈련된 정리의 호흡, 혹은 긴장을 애써 감추는 규칙적인 리듬. 그 소리에 몇몇 시선이 자동으로 한 사람에게 흘렀다. 티슈를 2번만 닦는 습관의 그 손, 지퍼를 반쯤에서 멈추는 손. 손은 소리를 만든다. 소리는 습관을 폭로한다. 증거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라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 더. 그는 플레이어 바를 손가락으로 조금 뒤로 밀었다. 형광등이 켜지고 아주 얇은 툭 소리. 마치 우산 손잡이가 칠판을 살짝 미는 느낌.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속삭임. 2장만. 티슈를 말하는 말. 2장만. 한 단어가 방 전체를 틔웠다. 허공이 갈라졌다. 2장은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2번 닦는 그 습관과 붙는 순간 우연은 설계로 미끄러진다. 들었지? 안 들리는데. 볼륨 더 키워. 다시. 툭, 2장만. 이번엔 더 선명했다. 숨을 들이마시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시간에 거기 누가 있었냐고. 내가 있었잖아. 난 2시 15분.
지금 소리는 2시 반. 정면 충돌. 몇몇의 눈이 도망쳤다. 바닥, 벽, 손톱, 컵받침. 그러나 도망친 시선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멈췄다. 정리를 말하던 그 입, 질서를 말하던 그 손. 그럼 내가 했단 말이야? 말 안 했어. 다만 내 말이 틀렸단 건 보여. 틀렸다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더 있어. 그는 2번째 파일을 눌렀다. 이번엔 금속 스크래치가 더 길다. 첫 번째 덜컥 뒤에 천이 사락, 그리고 또각, 또각 2칸. 그 다음 짧은 짤칵. 지퍼다. 하지만 익숙한 그 반쯤의 소리.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서 한 번 끊기는 특유의 탄력. 그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가방의 습관. 그 지퍼 소리. 내 거잖아. 증명해봐. 지금 해줄게. 그는 자신의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짤칵. 일직선으로 다 닫히는 소리. 그리고 테이블 끝 정리를 담당하던 그 가방의 지퍼를 잠깐 빌렸다. 반쯤에서 멈추는 짤칵. 마치 오래 쓴 레일이 중간에 걸리는 소리. 2 소리를 연달아 틀어 휴게실에 겹음을 만들었다. 짤칵. 짤칵. 다르다. 귀는 안다. 눈보다 먼저. 이제야 말이 되는구나. 아직 아니야. 뭐가? 봉투가 사라진 건 돈이 아니라 서류라는 거. 그는 아침에 다시 찍은 사진을 꺼냈다. 검은 천 위 윤광의 위치가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봉투가 놓였던 자리의 앞이 달라지면서 남는 윤광의 굴절. 눈으론 놓치기 쉽지만 사진은 무심하게 잡아낸다. 이건 그냥 닦은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모서리 눌림이 옆으로 1cm 옮겨져 있지? 그건 무게중심이 다르게 눌렸다는 뜻이야. 내용물이 바뀌었거나 일부만 옮겨졌거나. 또각. 시간은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은 사람의 몫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폰을 들어 보조 마이크 녹음의 끝단을 들려줬다. 아주 작게 거의 숨소리에 묻힌 말. 여긴 놔. 그리고 찰칵. 스위치. 이후 정적. 그 말투 누구지? 글쎄. 누군가 정리하면서 하는 말 같아. 그럼 왜 거기 뒀을까? 돈은 그대로 두고 서류만 옮기려면 한 번 비워내야 하니까. 짧은 대화 위로 삐걱문이 닫혔다. 누군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슥 이어졌다. 정면 돌파 대신 정리라는 단어가 방 안을 천천히 메웠다. 그리고 그 단어는 어느 한 사람의 습관과 정확히 겹쳤다. 티슈 2장만, 지퍼 반쯤, 인사 각도 정확히. 정확함은 종종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래, 아직 아니지. 그럼 지금 뭘 하자는 건데? 간단해. 돈은 그대로였으니까. 문제는 뜻이었어. 그는 조이금 봉투 묶음을 살짝 옆으로 치우고 검은 천 아래를 손끝으로 눌렀다. 사랑 얇은 종이가 댕기는 감촉.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수분이 남은 자국. 여기 어제보다 더 젖어 있어. 누군가 젖은 걸 넣었다 뺐다는 소리야. 젖은. 맞아. 젖은 서류. 시선들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젖은 건 손편지였고 흐려진 건 2번째 줄이었다. 다툼 없이 나누어라. 그 말을 지우고 싶었던 건 누구일까? 아니, 흐리게 만들고 싶었던 건 이제 누굴 봐야 하는지 알겠지. 지금 이름 대라고? 아니, 아직은 2시 반을 인정하면 그 다음은 손을 보면 돼. 손. 응. 닦는 손. 그리고 멈추는 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있던 사람이 아닌
옆쪽에 앉아있던 누군가와 시선이 스쳤다. 그 사람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멈췄다. 티슈 뭉치가 사락하고 다시 접혔다. 2번. 정확히 2번. 그리고 반쯤 올라간 지퍼. 다치지 않은 짤칵. 확인하자. 뭘? 어젯밤 내 동선. 2시 반부터 3시까지. 왜 나야? 아까 그 파일이 그렇게 말해. 휴게실 안쪽에서 웅형광등이 꺼졌다 켜졌다. 자동문이 슥 열리고 바람이 들어왔다. 우산 손잡이가 칠판을 툭 건드렸다. 하얀 분필 가루가 다시 조금 흩어졌다. 그 가루는 사각을 넓히기 위해 칠판을 움직였던 손의 흔적이다. 손은 말보다 정직하다. 손은 리듬을 숨기지 못한다. 닫고 멈추고 반쯤에서 끊는다. 그 리듬으로 시간을 넘어가고 그 리듬으로 거짓을 넘는다. 오늘 밤까지만 기다릴게. 왜? 내가 말할 시간을 주려고. 말 안 하면 그럼 소리가 말하지. 또각, 또각. 시계는 4칸을 더 갔다. 방 안의 말은 멈췄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삐걱 사락, 스윽 덜컥, 웅 짤칵. 모든 소리가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아직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방의 리듬이 이미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정리할게. 한 줄이 공기에서 떨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진실의 문은 소리로 열리고 그 소리는 2번의 삐걱 사이에서 가장 선명했다. 이제 남은 건 그 문을 누가 밀었는지 말하는 일뿐이었다. 다시 듣자. 휴게실 스피커에서 삐걱 2번, 3초, 그리고 사락.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방금 전에 2시 반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 소리 아무리 들어도 뭐. 이건 정리하는 손이야. 숨소리도 익숙해. 웅, 형광등이 깜빡였다. 긴장할수록 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정현우는 팔짱을 낀 채 입을 닫았고 섬이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정은주는 티슈를 괜히 접었다 폈다. 사락, 2번. 지금 중요한 건 왜 그 시간에야? 정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문을 열고 닫고 닫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정현우가 말을 끊었다. 이제 그만해. 조문객들도 있는데 이러는 거 보기 좋아? 보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뭐, 내가 수사관이야? 그 시간에 거짓말한 사람이 누군진 이제 다 알잖아. 짧은 대사가 끝나자 초침이 또각, 또각 2칸을 밀고 갔다. 그 2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가 식는 게 아니라 가라앉고 있었다. 가라앉은 공기엔 작은 소리도 칼날처럼 박힌다. 복도에서 자동문이 쓱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조문객인지 관계자인지 모를 중년 남자가 식사 시간입니다라고 말했다가 눈치를 보고 물러났다. 문이 닫히면서 덜컥 의도치 않은 리듬이 방 안에 파고들었다. 서류 얘기 해야지. 정은주가 입을 열었다. 서류. 어제 봉투 안에 있던 그 편지랑 서류 없어졌잖아. 그건 아침에 확인했을 때도 없었어. 누가 확인했는데? 내가. 그걸 왜 내가? 대화의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졌다. 정은주와 서미라의 시선이 부딪혔다. 짧고 얇은 스윽 눈동자가 미끄러지는 소리. 긴장감은 감정의 방향을 타고 옮겨간다. 그 서류 뭐였는지 아는 사람? 보험금 관련 정리 문서. 그리고 아버지 편지. 편지 2번째 줄이 젖어 있었지. 그건 누가 말도 안 하고 지웠잖아. 정민수는 눈을 들었다.
젖은 건 우연일 수 있어. 근데 왜 거기만 흐려졌을까? 사락 테이블 아래 검은 천이 바람에 스쳤다. 다툼 없이 나누어라. 그 문장이 공중에 떠올랐다. 흐릿해진 글씨처럼 방 안의 믿음도 흐려져 있었다. 정현우가 짜증스럽게 웃었다. 그만 좀 떠들어라. 편지 한 줄로 사람 몰아붙이냐. 편지 한 줄이 아니라 소리랑 시간이잖아. 그래서 범인이라도 지목해. 지목 안 해도 모두 알고 있어. 그 순간 웅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누군가의 손끝이 떨렸다. 조용했지만 그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티슈를 2번만 닦는 손. 지퍼를 반쯤에서 멈추는 손. 손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누른다. 나 지금 이상한 기분 들어. 정은주가 작게 말했다. 뭐가? 아까까지 미라 언니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왜? 그 시간 말 바꿨잖아. 티슈 얘기도 그렇고. 서미라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만 좀 해. 너까지 왜 그래? 언니가 숨기는 거 있는 거 다들 느껴. 느껴. 느낌으로 사람 몰아. 그럼 소리로 몰아볼까? 정민수가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짧은 삐걱 2번, 3초, 그리고 툭 칠판을 미는 소리. 그 순간 서미라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복도 쪽으로 튀었다. 도망이 아니라 반사적인 회피. 사람은 자신이 내는 소리를 본능적으로 안다. 지금부터는 조심해. 정현우가 앞으로 걸어왔다. 또각또각 구두굽이 카펫을 눌렀다. 이건 가족사야. 밖으로 세면 끝이야. 끝낼 거면 제대로 끝내. 내가 뭔데? 그 시간에 거짓말 안 한 사람 중엔 나 하나뿐이니까. 정은주가 입술을 깨물었다. 진짜 너 아니지. 누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냥 무섭다. 이 분위기는 무서웠다.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기 직전의 정적은 언제나 소리로 메워진다. 형광등 웅, 시계 또각, 문 삐걱, 우산 툭. 소리는 반복됐고 그 반복은 하나의 리듬이 됐다. 리듬은 결국 한 사람을 향해 간다. 정민수의 나레이션이 깔렸다. 사람들은 다 안다. 말로 하기 전에도 소리로 눈치를 챈다. 근데 말로 하면 싸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다들 입을 닫고 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소리만은 계속 들린다. 닦는 소리, 멈추는 소리, 지퍼 반쯤 끊기는 소리. 이 소리는 끝까지 따라올 거다. 자동문이 슥 열리고 바람이 들어왔다. 우산 손잡이가 칠판을 툭 치며 멈췄다. 바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대신 흔적을 남긴다. 그 시간 얘기 다시 하자. 삐걱 문이 살짝 열리고 다시 닫혔다. 공기가 조금 식었다. 초침이 또각 한 칸 길게 울렸다. 2시 반. 그 시간에 여기 있었던 사람. 이미 말했잖아. 말은 했지. 근데 진심은 아직 안 했잖아. 섬이라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티슈를 접어 옆에 두고 가방 지퍼를 반쯤만 올려둔 채였다. 짤칵 중간에 걸리는 소리. 누구보다 익숙한 소리였다. 말 돌리지 말고. 정민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2시 반에 문 열고 닫은 사람. 내가 아니면 누군데. 그걸 왜 나라고 단정해. 단정 안 해. 그냥 소리가 말하잖아. 짧은 대화 사이에 웅 형광등이 켜지고 컵이 탁 소리를 냈다. 정은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미라 앞에 섰다. 언니. 왜? 그날 밤 진짜 뭐 했어?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뭐?
정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반년 넘게 쌓였던 감정이 그 짧은 두 글자에 묻어 있었다. 그날 새벽 너만 남았잖아. 형도 없었고 민수도 내려갔고 언니만 있었어. 그게 왜? 2시 반. 삐걱 2번. 사라. 지퍼 짤칵. 다 언니야. 사락 서미라가 무심코 티슈를 2번 접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정현우가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어? 정은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왜 편지를 지웠어? 왜 서류만 옮겼어? 그만해. 서미라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만 좀 하라고. 의자 다리가 쾅 소리를 내며 밀렸다. 자동문이 반응에 쓱 열리고 우산 손잡이가 칠판을 툭 치며 흔들렸다. 분필가루가 공중에 흩어졌다. 그 소리가 방 안의 긴장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 눌러온 감정 위에 마지막 먼지가 앉은 듯. 그 편지 그거 한 줄 때문에 난 10년을 지워야 했어. 서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툼 없이 나누어라. 누가? 그분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나눠준 적 없는데. 언니. 웃기지 마. 나 혼자 정리하고, 치우고, 계산하고, 이 집 다 돌린 게 누군데. 근데 마지막 한 줄이 나한테 뭐래? 나누래. 이제 와서. 정현우가 그만이라고 낮게 말했다. 말하지 마. 서미라의 손이 티슈를 구겼다. 자락, 찢어질 듯한 소리. 나 그 편지 보고 처음엔 웃었어. 너무 뻔해서. 근데 2번째 줄 보고는 손이 멈췄다. 그 문장만 없었으면 지금쯤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정민수의 시선이 흔들렸다. 감정이 아니라 무너지는 리듬이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봉투를 건드린 거야. 건드린 게 아니라 돌려놓으려 했어. 뭐, 다툼 없이 나누자고. 그래서 보험금이랑 유산 전부 동등분할하겠다는 서류 넣어놨잖아. 그 서류만 없으면 다시 돌아오잖아. 원래대로. 그 순간 형광등이 한 번 더 꺼졌다 켜졌다. 방 안 모든 시선이 서미라에게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오래 묻어온 질서의 균열. 내가 설계했구나. 정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부터 몰아가고, 시간 바꾸고, 티슈도, 지퍼도. 설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걸 되돌린 거야. 그게 설계야. 정민수가 한 발 다가섰다. 또가 그의 신발 굽이 카펫을 눌렀다. 그 시간에 문 연 것도, 편지 적게 만든 것도, 칠판 옮겨서 CCTV 가린 것도 전부 너였잖아. 그래, 나야. 서미라가 소리를 질렀다. 나라고. 그 시간에 나 혼자 있었고, 문도 내가 열었고, 편지도 내가 닦았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이 집 나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어. 이제 와서 한 줄짜리 문장으로 나한테 도둑 소리? 그걸 못 참겠던 거야. 그래서 지웠어. 흐리게 만들었어. 그게 내 죄야? 공기가 터졌다. 초침이 또각또각또각 세 칸을 밀고 갔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정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정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미라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짤칵 가방 지퍼가 다시 반쯤 멈췄다. 습관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가린다. 하지만 감정은 결국 그걸 터뜨린다. 지금 끝났다고 생각해. 형광등이 웅하고 떨렸다. 공기 안쪽이 미세하게 찢어졌다. 끝난 거 아냐. 이제 시작했지. 그 입 다물어. 금속 의자 다리가 쾅 바닥을 찍었다.
여길 어디라고 이걸 여기서 터뜨려. 휴게실의 소음이 한 박자 늦게 몰려왔다. 자동문이 슥 열렸다 닫히고 복도 초침이 또각 소리를 키웠다. 테이블 위 종이컵이 탁 굴렀다 멈췄다. 모두가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지 않은 것처럼 몸에 각이 들떠 있었다. 넌 지금 하지 마. 그 짧은 말이 먼저 나갔다. 지금은 소리만 듣자. 정적이 눌렸다. 사락, 천의 가장자리가 누군가의 손끝에서 얇게 흔들렸다. 내가 다 했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뭐. 왜 했는데. 그 문장 하나, 그게 내 10년을 지워서. 웃기지 마. 웃기는 건 너희야. 나 없는 날 어디 있었지? 그건 지금. 잠깐. 다 들었잖아. 2시 반, 삐걱 2번, 사락 1번, 짤칵 1번. 전부 내 소리로 들린다며. 그래, 맞아. 근데 그 다음은? 정적이 더 눌렸다. 초침이 또각, 한 칸 더 갔다. 눈 몇 개가 동시에 복도 끝 창고를 봤다. 창고문 틈 사이에 칠판 모서리가 보였다. 손잡이 하나가 흰 가루를 조금 묻히고 있었다. 하얀 건 가볍다. 가벼워서 멀리 간다. 먼지처럼.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는지 말해봐. 아무도. 아니. 들어왔어. 누가. 2번 짧게 신호음 울리고 덜컥 1번. 출입 센서 옆 사소한 소리. 누구 카드였을까? 여기 카드 쓰는 사람 없어. 있어. 직원. 직원은 새벽에 없어. 어제는 있었어.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발을 멈췄다. 슥 카펫이 얕게 쓸리고 자동문 센서가 삑 짧게 울렸다. 문이 슥 열리고 오랜 친구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검은 점퍼의 지퍼가 짤칵 중간에서 걸렸다가 다시 올랐다. 혹시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숨이었다. 그 시간 내가 위에 있었다. 공기가 뒤집혔다. 소리가 먼저 튀고 말이 나중에 굴렀다. 왜 거기 있어? 직원이 부탁해서. 무슨 부탁? 정리 좀 봐달라고. 몸기자고. 사람 없으니까 잠깐만. 거짓말. 거짓말이면 좋겠다. 그는 손에서 낡은 키링을 빙그르 돌렸다. 금속이 서로 부딪혀 챙하고 얇게 울렸다. 나는 그냥 들었다. 삐걱 2번. 그리고 누가 내게 말하더라. 잠깐 멈췄다. 여긴 놔. 누가. 그건. 대답해.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의 벽을 찍었다. 쾅. 의자 등받이가 튕겼다. 누구였는데. 정리하던 사람. 미친. 욕하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 설계자라고 불러? 마음대로 해. 넌 왜 거기 있었어? 말했잖아. 도와달라 해서. 누가? 여기 어른이. 공기가 한 번 더 움찔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어른. 그 말은 여기서 한 사람뿐이었다. 검은 치마의 주름, 떨리는 손등, 입술에 닿았다 멀어지는 숨. 그만해. 낮고 잠긴 목소리가 방의 바닥을 스쳤다. 그만들 해라. 어제 누구에게 뭐라 했어? 놔둬라고 했다. 어디에? 거기. 그 자리. 왜? 흐리지 말자고 했다. 근데 흐려졌잖아.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다. 말이 달라. 사람이 달랐다. 누구한테 했는데. 거기 있던 모두에게 했다. 그럼 왜 또 옮겨졌어?
옮긴 사람의 손이 빠르고 정확했다. 누군지 알면서 말 안 한 거야? 말하려면 다 같이 들어야 한다. 형광등이 웅하고 낮게 울렸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세 칸을 빠르게 밀고 갔다. 말들이 세 칸만큼 허공에서 서로 부딪혔다. 그 와중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복도에서 들어왔다. 구두 굽이었다. 단정한 리듬. 그 리듬은 한 사람의 어깨에서 템포를 잃었다. 그만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 여기선 더 하지 마. 왜? 여긴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해야지. 내가 했다고 했잖아. 내가 혼자 했어. 그건 말해. 나 혼자 입을 땐 죄. 그리고 잠깐 멈췄다. 누군가의 침묵. 누구 침묵. 여기. 그녀의 손이 옆으로 뻗어 검은 천 한 귀퉁이를 사락 들어 올렸다. 그 밑에 젖은 자국이 조금 더 넓게 번져 있었다. 어제보다 진했다. 종이의 섬유가 불규칙하게 일어나 있었다. 이걸 보면 다 알잖아. 뭘? 어젯밤 누가 여기서 물을 썼는지. 난 물 안 썼어. 누구도 썼다고 안 했지. 그럼 어떻게 젖었는데? 김치 국물도 물이야. 짧은 비웃음이 한 번 튀었다가 사라졌다. 웃음은 소리로 남지 않는다. 금방 지워진다. 대신 냄새가 남는다. 어제 분향실 테이블에 넘친 그거. 누가 닦았지? 티슈로 2번. 그 손. 증거 있어? 있어. 뭔데? 냄새.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한번 재생했다. 자락 툭웅. 그리고 아주 짧게 지나가는 비닐 마찰음. 물티슈 포장. 찰칵 그 사이에 나는 비닐 찢는 소리. 그게 왜? 물티슈는 2장씩 뜯기 어렵지. 그래서 1장씩. 그래서 2번. 그래서 흔적. 어거지야. 아니야. 소리엔 키가 있어. 키. 각 사람이 내는 키. 닦는 키, 멈추는 키, 열고 닫는 키. 너의 키는 중간에서 멈춘다. 반만 닫힌 짤칵. 너는 늘 거기서 멈춘다. 그만해. 그럼 내가 말해. 말해봤자 믿지도 않잖아. 의자 다리가 다시 쾅 튕겼다. 자동문이 과하게 반응해 슥 열렸다 닫혔다. 복도에서 고개가 몇 개 들어왔다 나갔다. 소문은 문틈으로 흐른다. 장례식장의 소문은 더 빠르다. 소문은 예의를 모른다. 믿을지 말지는 우리 몫이 아니야. 소리 몫이지. 웃기지 마. 웃긴 건 내가 소리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래야 돌아오니까. 원래대로. 원래대로가 뭔데? 집은 지켜야지. 집 때문에. 집이 아니면 우리가 뭐가 남아. 사람. 사람, 웃기지 마. 사람은 맨날 변해. 정적이 길었다. 누군가 컵을 내려놓았다. 탁. 그 소리 뒤로 낮은 한숨이 허하고 새어나왔다. 지금이라도 말해. 뭘? 어젯밤 2시 반 이후. 내 뒤에 누가 들어왔는지. 없어. 있어. 누가. 채권자. 공기가 찢어졌다. 말보다 먼저 가슴이 움찔했다. 그게 왜 여기 와? 와. 여기로 와. 집 담보가 이달 말이지. 그걸 왜 지금? 어젯밤 전화 왔어. 연장 협의. 새벽에 서류 확인하자고. 여기로 온대. 나는 막았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삐걱만 나고 들어오진 못했지.
근데 누군가 문을 열었고 자리 바꿔놨고 편지를 흐리게 만들었지. 누가 열었는데 모른 척 하지 마. 나는 정리하러 온 사람. 그래서 뭐가 3차 반전이야. 간단해. 내가 원한 원래대로가 사실은 더 빨리 무너지는 길이었다는 거. 무슨 소리야. 서류 안에서 수익자 변경 공문 아직 제출 안 한 상태였지. 그걸 내가 없애면 보험은 구수익자로 간다. 거긴 채권 압류 걸려 있어. 그러면 집도 돈도 동시에 뚫린다. 내가 지키려던 그 집부터. 거짓말. 믿기 싫겠지. 근데 방금 누군가가 나한테 메시지 보여줬어. 새벽에 온 공지. 압류 해제 보류. 사유 변경 서류 미접수. 누가 보냈어? 여기 직원. 오상필 말고 행정. 그때 복도에서 키패드 소리가 삑삑 짧게 울렸다. 누군가 허겁지겁 들어오며 서류철을 흔들었다. 이거 방금 팩스로 다시 왔어요. 아침 요청대로 임시 홀딩 걸렸대요. 근데 오늘 안에만 접수되면 풀린다네요. 모두의 시선이 한 지점으로 돌았다. 멈춘 지퍼, 구겨진 티슈, 닦인 테이블의 윤광. 그리고 젖어가는 손끝. 이제 선택하자. 뭘? 지금 당장 돌려놓을지. 아니면 내 말대로 원래대로를 밀어붙일지. 내가 망치려고 한 게 아니야. 알아. 정말로. 알아. 그래서 지금 말하면 돼. 내가. 그녀가 입술을 물었다. 여기 넣었어. 검은 천 아래 테이블 프레임 끝. 손이 들어가면 닿는 얇은 틈. 그녀의 손끝이 사락하고 뭔가를 끌어냈다. 젖은 파일 포켓. 그 안에 반쯤 흐려진 문장과 접힌 공문들이 엉겨 있었다. 지금 접수하자. 그래. 짧고 작았다. 그러나 분명했다. 그때서야 방 안의 소리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다. 형광등의 우웅이 낮아지고 초침 또각이 규칙을 회복했다. 자동문이 슥 부드럽게 열렸다. 누군가 우산 손잡이를 툭 치고 지나갔다. 분필가루가 가볍게 떨어졌다. 가벼운 건 멀리 간다. 그러나 뜻은 무겁다. 무거운 건 늦게 가라앉는다. 오늘 안에 할 수 있지. 응. 그럼 지금 같이 가. 같이.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아직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사람의 손등이 떨렸다. 오래 붙들고 있던 질서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다. 사락 아주 조용하게. 끝난 거 아니야. 알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문이 삐걱 살짝 열렸다 닫혔다. 나머지는 내일. 초침이 또각 한 칸 더 갔다. 그 한 칸 사이에 서로의 호흡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가벼운 건 빨리 퍼지지만 금방 사라진다. 그래도 좋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누군가 아주 낮게 말했다. 다툼 없이 나누어라. 그게 이렇게 어렵구나. 소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기억했다. 장례식장 밖 바람이 길게 슥 지나갔다. 분필가루가 남아있던 칠판 모서리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나무 프레임 끝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손가락 2개 티슈를 접던 그 습관 그대로의 자리였다. 초침이 또각 한 칸을 넘기자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겹쳤다. 검은 신발, 회색 구두, 하얀 러버 슬리퍼. 각자의 리듬이 다르지만 어느새 하나로 섞였다. 이걸로 끝난 거야? 짧은 질문이 공기 중에 던져졌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정리한 거지. 정리. 그게 제일 어려워. 정민수는 마지막으로 남은 봉투를 두 손으로 접어 봉인했다.
사락, 종이 섬유가 천천히 겹친 소리. 그 안에는 흐려진 문장, 젖은 자국, 다시 접힌 공문들이 차례로 들어 있었다. 이제 진짜 접수한 거지. 응. 오늘 오전에 끝났어. 그럼 집은 지켜졌어. 다 같이. 형광등의 웅소리가 천장에서 잦아들었다. 공기 속에 남은 건 며칠 동안 이어진 밤샘의 피로와 묘하게 가벼워진 호흡뿐이었다. 정은주는 분향실에 남아있던 의자를 천천히 정리했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누구도 몰랐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런 일엔 항상 누가 남아있잖아. 말끝에 문이 삐걱 열렸다 닫혔다.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한동안 잊혀있던 새벽 2시 반의 그 소리와 묘하게 겹쳐 들렸다. 그때 그 소리. 왜? 이상하게 계속 들려. 아무도 없는데도 남는 거야. 그런 건. 정민수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분필 가루가 쓸려 나간 그 자리에 흐릿하게 남은 한 줄의 문장이 보였다. 다툼 없이 나누어라. 누군가 닦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다. 나무결에 스며든 하얀 가루는 툭 손끝으로 건드리자 미세하게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소리들이 스쳐갔다. 삐걱, 또각, 사락, 짤칵, 툭, 웅. 각각의 소리가 사건의 조각이었고 그 조각들이 하나로 붙으며 진실이 드러났던 시간들. 결국 소리가 다 말해줬네. 응. 말보다 오래 남으니까. 근데 이상해. 왜? 이제 조용한데 더 시끄럽게 들려. 누군가 짧게 웃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먼 대를 봤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초침이 또각또각 세 칸을 더 넘겼다. 그 세 칸 사이에 며칠간의 긴장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남은 건 지워지지 않는 문장 하나와 흩날리는 분필가루. 가벼운 건 멀리 간다. 그러나 뜻은 늦게 가라앉는다. 나중에 또 이렇게 모일까? 그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고 해도 싸움은 벌어지잖아. 그래도 그땐 소리가 먼저 말해주겠지. 문이 마지막으로 삐걱 천천히 열렸다 닫혔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소리가 가장 오래 남았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을 함께 펼쳐주세요.